촉촉한 빗소리로 상큼하게 시작한 아침 하루였습니다. Y뉴스 외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리멤버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약 하나 할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00번째 시간이 되면 외전이 내는 질문 7개를 모두 맞추신 분께 한해 진실게임 7라운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Y뉴스 외전 3번째 시간 오프닝에서 제공했던 팁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이렇게 7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것을 모두 맞추신 분께서 다시 저희에게 댓글을 통해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최대한 진실되게 답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면 어떡하죠? 그때는 셀프로 하죠 뭐.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6번째 시간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세계사 이야기 세계사 첫 번째 챕터 고대 오리엔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리아 왕국과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국과 문화.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문명 발달에 중요한 곳으로 손꼽힌 데가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많은 도시국가들이 나타났는데 아슈르도 그중 하나였다. 이 도시는 티그리스강 유역의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슈르라는 이름은 이 도시의 수호신인 태양신 아수르에서 비롯되었으며 아시리아인이라는 민족의 이름 또한 아수르에서 비롯되었다. 아시리아인은 아모리인이나 바빌로니와 같은 셈족 계통의 민족이었다. 아시리아인은 기원전 1400년대에 미탄니 왕국이 약해지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티쿨티니 누르타 1세 때에 세력을 늘려 바빌로니아까지 점령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에 아람인의 침입으로 아시리아의 세력은 잠깐 제자리에 멈추었다. 그 뒤 아시리아는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가서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주요 도시인 카르케미슈를 점령하고 지중해까지 나아가 페니키아의 연안 도시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의 아들 샬마네세르 3세는 다마스쿠스를 차지하고 바빌론도 점령하여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렇게 세력을 떨치던 아시리아도 결국 기원전 612년에 메디아와 칼데아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와 아카드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바빌로니아인이 발전시켰으며 아시리아인이 물려받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과거의 문헌들을 간수하기 위해 큰 도서관을 세웠고 서기들은 정확한 사본을 편집한 후에 비평을 써넣었다. 아시리아인들은 또 과거의 문명과 가까운 소재들을 그들 나름대로 한데 모아 훌륭한 예술품들을 남겼다. 대궁전의 건축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벽돌과 히타이트의 석재를 함께 사용했으며 궁궐의 문이나 성문에는 사람의 머리에 거대한 날개가 달린 황소의 석상이 버티고 서서 왕의 위엄을 더해주었다. 그 중에는 샬마네세르 3세 때에 만들어진 흑색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는 도들새김의 조각으로 유명하며 아시리아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후대에 이어져 페르시아 문명의 한 요소가 되었다. 신바빌로니아 왕국. 기원전 612년에 바빌론의 나보폴라사르가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이 과거에 찬란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계승자라고 자처했다. 이 신바빌로니아는 기원전 605년에 카르케미시에서 이집트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다. 또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에는 유대 왕국을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이 무렵의 바빌론은 중동 지방의 전설적인 대도시가 되었다. 특히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동방의 메디아로부터 시집온 왕비 아뮤티스의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다. 신바빌로니아는 그 뒤에 무능한 왕들로 말미암아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페르시아. 이란인이라고도 불리는 인도 유럽어족의 한 무리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 나타났다. 그들은 기원전 1000년경에 기름진 초승달 지역의 동쪽인 오늘날의 이란 지방에 이르러 자리 잡고 살면서 오리엔트 문화를 끌어들였다. 기원전 7세기에는 이란인의 일파인 메디아인들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차지했으며 마침내 자그로스 산의 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곳은 기름진 초승달 지역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메디아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차지한 뒤 계속해서 영토를 늘려나갔고 기름진 초승달 지역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바빌로니아는 키루스 왕과 동맹을 맺고 메디아 왕국에 대항하였으며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기원전 559년에 키루스 왕에게 쫓겨났고 왕국의 지배권이 아케메데스로 왕가로 넘어가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었다. 키루스 왕은 대정복 사업을 펼쳐 리디아 왕국과 소아시아 해안지대의 그리스 도시 등을 정복했으나 이집트는 정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 왕국에 합치고 자신은 이집트 제27조 왕조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캄비세스 2세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일으키고 자신이 지휘한 이디오피아 원정이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을 가라앉히고 새로 왕이 된 사람은 다리우스 1세였다. 뒷날에 그리스와 일대 격전을 벌인 다리우스 1세는 동쪽 인더스 강가에서 서쪽 마케도니아에 이르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일으켰다.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 페르시아인들은 처음에는 불을 숭배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접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자연신들에까지 숭배하게 되었으며 모든 신들에 대한 의식은 마기라고 불리는 사제들에 의하여 집행됐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기원전 7에서 6세기 무렵에 예언자인 조로아스터에 의하여 신학과 우주관을 갖춘 조로아스터교로 창시되었는데 이 종교는 계속 발전하여 신, 광명, 태양의 신인 미트라가 인간의 구원을 돕는 신으로 추가됐으며 그리스도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문자로는 알파벳 모양의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페르시아의 예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받았고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은 아시리아적인 거대한 계단이 놓여진 높은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벽은 왕의 업적을 기리는 도들새김으로 장식되었고 정교함을 자랑한다. 어떠셨나요?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가 여기에서 등장하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로 떠나볼게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적이다 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자신감을 가지면 온 세상이 내 편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Y뉴스 외전 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